안녕하세요, 원희쌤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별이 어떻게 해서 처음에 생겨났고 별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배웠었죠. 수소 원자핵 4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수소핵융합 반응, 그리고 내부 압력과 중력 중에 뭐가 더 세냐에 따라서 별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커진다, 뭐 요런 거 배웠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별 안쪽에서 빅뱅 때 그 수소 헬륨만 생겼었잖아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별 안쪽에서 생겼는데 별 안에서 원자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배워볼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배울 내용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렵더라도 좀 재밌거든요, 잘 보면.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좀 반복해서 들어주면서 마스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험 문제도 쉽게 풀리니까. 자, 오늘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태양이 요만하다 해볼게요. 선, 그죠? 태양이 요만한데 얘가 나중에 이렇게 엄청나게 커져요. 빨개지면서 커지거든요. 이걸 이제 적색거성이라고 하는데 빨간색의 커다란 별이란 뜻이에요. 적색거성이라 하는데, 자, 태양이 왜 이렇게 커지는지를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그게 이번 시간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이 될 거예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차근차근 배워봅시다. 지금 스토리를 말해줄 건데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이 스토리를 말해주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자, 외워봅시다. 지금 먼저 태양의 안쪽에서요. 자, 태양의 안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죠?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있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어요. 왜? 안쪽은 거의 뭐 온도가 1000만도가 넘어가는 극한의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수소가 결합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헬륨으로 바뀌고 있어요. 태양 안에서. 지금 태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수소핵융합 반응이 계속되면은 나중에 전부 뭘로 바뀔까요? 나중에는 전부 다 헬륨으로 싹 다 바뀌겠죠? 이렇게 헬륨으로 전부 다 바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바깥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요 태양의 중심 핵도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죠. 왜냐하면은 안쪽으로 잡아당기려는 중력이랑 바깥으로 튕겨나가려는 그 내부 압력이 일정하게 평형을 유지하고 있어갖고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였잖아요. 이 내부 압력은 어디에서 발생한 거죠? 수소핵융합 반응 때문에 뜨거워가지고 발생한 거잖아요. 자, 근데 지금 중심이 죄다 헬륨으로 바뀌어버렸다는 얘기는 더 이상 수소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깥으로 튕겨나가는 힘이랑 안쪽으로 줄어들려는 힘 중에서 이 내부 압력, 그러니까 바깥으로 커지려는 힘이 줄어들게 돼요. 약해지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가운데서 헬륨 핵이 헬륨으로 이루어진 중심핵이 작아지게 됩니다. 왜? 수소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이렇게 작아져요. 헬륨 핵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작아지면 또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크기가 작아지면 뜨거워진다고 했어요? 차가워진다고 했어요? 뜨거워진다고 했었죠. 빽빽해지니까. 자, 작아지면서 요 주변부가 뜨거워집니다. 요 주변부가 뜨거워져요. 자, 주변부가 뜨거워지면서 주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됐죠? 자,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또 바깥으로 방출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자, 헬륨핵이 이렇게 작아졌고 이 주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여기가 또 뜨거워져요. 그래서 별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적색거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들으니까 약간 머리가 멍해지죠? 아, 좀 뭐 너무 복잡해요. 뭐지?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랑 다 같이 다시 복습해 봅시다. 자, 이 태양의 안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수소 원자핵 4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오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바깥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쪽도 지금 중심핵도 마찬가지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왜? 중력은 당연히 평소에 계속 있는 건데
뜨거운 에너지가 나오니까 바깥으로 튕겨나가려는, 터지려는 내부 압력도 있어서 요 크기가 같아서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과정이 지속이 되면 싹 다 헬륨으로 바뀌면 수소핵융합 반응이 끝나니까 내부 압력이 약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중력만 남죠. 중력이 더 세지니까 중심핵이 쇽 하고 작아진다는 거죠. 자, 작아지면 요게 계속돼서 헬륨으로 싹 다 바뀌어서 요 중심핵에서 이제 더 이상 압력이 안 나오니까 중력 때문에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헬륨으로 이루어진 핵이 작아지면은 그 주변부가 뜨거워져서 주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주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요. 자, 주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 반응 때문에 또 여기가 뜨거워져서 엄청나게 커진다고 했었고, 그게 바로 이 적색거성이라는 별이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적색거성에서는요, 안쪽에 헬륨으로 이루어진 중심핵은 수축하고 있어요. 왜?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지금 중력이 더 센 거예요, 압력보다. 그래서 중력이 더 세니까 점점 작아지고 있고, 바깥에는 지금 여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소핵융합 반응 때문에 뜨거워진 상태죠. 뜨거워진 상태죠. 그러니까 뜨거워서 압력이 더 세요, 중력보다. 그래서 바깥에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적색거성은 중심핵은 중력 때문에 수축하고 있는데 바깥 외곽 부분은 압력이 더 세서 팽창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쪽은 작아지고 있는데 바깥쪽은 커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인 거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헷갈리냐면요. 왜 헷갈리냐면 요게 그게 이러면 쉬워요. 2단계에 걸쳐 가지고 지금 뜨거워져서 어려운 건데, 자, 만약에 이랬으면 쉬웠을 거예요. 자, 다시. 태양의 안쪽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헬륨으로 바뀌고 있는데, 자, 요게 지속이 돼갖고 싹 다 헬륨으로 바뀌었다. 자, 싹 다 헬륨으로 바뀌니까 이제 더 이상 안쪽에서 에너지가 안 나오니까 중력 때문에 이 헬륨으로 이루어진 원자핵이 이렇게 작아지는데, 그래서 주변이 뜨거워져갖고 커진다. 이렇게 했으면 되게 내용이 쉬웠을 텐데 2단계예요. 자, 첫 번째 1단계. 이 헬륨으로 이루어진 핵이 작아져서 주변이 뜨거워지죠. 자, 요게 1단계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2단계. 자, 뜨거워져서, 여기가 뜨거워져서 여기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바람에, 자, 두 번째, 여기가 뜨거워진다. 이렇게. 맨 처음에는 여기가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주변까지 싹 다 뜨거워져가지고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2단계에 걸쳐서 뜨거워지니까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이거를 그냥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암기를. 그래서, 자, 다시, 수소핵융합 반응 계속 되다가, 헬륨핵으로 싹 다 바뀌면 얘네가 작아지면서, 쇽 하고 작아지면서 주변이 뜨거워져서 주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이 반응 때문에 요 외곽 부분도 뜨거워져서 엄청나게 커지는데, 그거를 바로 우리가 이 적색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악 이렇게 커지는 게 바로 적색거성입니다. 됐죠? 자, 이게 태양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서 수소핵융합만 일어나고 있잖아요. 얘가 다 헬륨으로 바뀌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게 말했듯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라서 지금 보면은 뭐 지금 지구가 집어삼켜지고 있죠. 어느 정도로까지 커지냐면요. 여기 태양 주위에 여기 수성 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금성이죠.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화성 막 이렇게 목성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거의 이 태양이 여기까지 이렇게 커질 정도로 지구랑 거의 화성 가까이까지 집어삼킬 정도로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굉장히 커져요. 그걸 우리가 적색거성이라고 해요. 왜 빨간색으로 되냐면, 그 태양은 지금 노란색인데 온도가 낮아지면, 커지면 이제 차가워지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빨간색을 띠거든요. 그래서 적색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쫙 이렇게 커지면서 지금 지구가 잡아먹혀지는 걸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요게 그래서 이거를 보여줬더니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그럼 어차피 다 죽을 거니까 저 막 살래요, 공부 안 할래요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안에서 수소핵융합 반응 싹 다 끝나면은 이렇게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 헬륨으로 이루어진 핵이 쇽 작아지면서 주변이 뜨거워지니까.
그거 여러분 50억 년 뒤에요. 50억 년 뒤. 50억 년 뒤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50년 아니고 50억 년 뒤요. 자, 아무튼 자, 태양의 중심에서 수소핵융합반이 끝나면 이제 헬륨으로 바뀌면서 뭐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바깥에가 커져서 지금 적색거성으로 됐어요. 바깥에는 지금 커져서 적색거성 됐는데 이 가운데 중심핵은 여전히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주변에서만 일어났던 거잖아요. 가운데는 안 일어났기 때문에 중심핵은 계속 작아지고 있거든요. 이 헬륨핵은 계속 작아지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작아진다는 얘기는 온도가 계속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온도가 올라가고 작아지니까, 작아지면서 계속 온도가 올라가다가 이거 안 외우셔도 되는데 한 1억 켈빈 정도가 되면 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헬륨핵 3개가 결합을 해서 탄소로 바뀌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걸 우리가 헬륨핵이 융합하는 반응, 자, 뭐라고 할까요? 헬륨핵 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륨 핵융합 반응.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 과정도 계속 지속되면 한가운데가 싹 다 뭐로 바뀐다? 탄소로 바뀐다는 겁니다. 탄소는 카본의 앞자를 따서 C라고 표현을 합니다. 탄소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런 구조가 완성이 돼요. 됐죠? 자, 가운데가 싹 다 탄소로 된 거죠. 이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교과서에서는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복습해 볼게요. 자, 태양이 안에서 수소핵융합 반응 일어나고 있다고 했죠. 수소핵융합 반응 H가 He2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요거 계속되면 자, 뭐로 싹 다 바뀐다고 했죠? 헬륨으로 이루어진 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싹 다 헬륨으로 바뀌게 된다. 자, 헬륨으로 전부 다 바뀌면 이제 더 이상 수소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내부 압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중심핵이 수축하죠. 작아져요. 작아집니다. 헬륨핵이 작아져요. 자, 그러니까 이게 작아지니까 슉 해서 주위가 뜨거워져서 요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요 주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자, 요 중심핵 주변이란 말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별의 외곽 부분이 어떻게 된다? 요거 때문에 또 여기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여기가 또 뜨거워져 갖고 외곽 부분이 팽창하고, 그렇게 해서 커진 별의 이름이 뭐라고요? 적색거성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한편 이 중심핵은요. 중심핵은, 그러니까 바깥은 커지고 있는데 중심핵은 계속 작아지고 있다고 했죠. 계속 작아지다가 1억 켈빈 막 이렇게 엄청나게 뜨거워지면 헬륨끼리도 융합을 해버리는데, 헬륨 3개가 융합해서 탄소로 바뀌는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한다. 헬륨 3개라는 건 여러분 뭐 모르셔도 되고, 아무튼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반응을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고, 이것도 지속되면 싹 다 나중에 뭐로 바뀐다고요? 탄소로 바뀐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태양 안쪽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제 알아냈는데, 간단히 다시 복습을 하면 가운데가 싹 다 헬륨으로 바뀌는 순간 수소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얘가 작아지면서 요 주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걔 때문에 또 여기 외곽 부분이 뜨거워져 가지고 커지는 건데요. 그 와중에 가운데 핵은 계속 작아지고 있고, 작아지다가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은 나중에 싹 다 탄소로 바뀐다,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탄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냈죠? 태양과 같은 별 안에서 헬륨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탄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자, 탄소 말고 다른 애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뭐 수소헬륨이야 빅뱅 때 생겼다고 치고, 탄소는 이제 태양 정도 되는 별들에서 생겼다 치고, 다른 애들은 어디서 생겨났느냐?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들 내부에서 생겨났습니다. 됐죠? 보통 이제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주계열성들은 보통 이렇게 파란색을 띠는데요. 뭐 그것까지 모르셔도 되고요. 아무튼 이런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선생님이랑 배워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또 막 그 태양 커지는 거 좀 약간 복잡했잖아요. 근데 그거 외우고 나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처음 한 번만 듣고서
아우 뭐지 어렵네. 아 역시 과학 어려워 이러지 마시고 약간 아리까리 하면은 뒤로 감기 누르시고요. 차근차근 다시 복습을 해보세요. 제발 부탁할게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이런 작은 별들, 태양과 같은 별에서는 안쪽에서 탄소까지만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야, 이 다음에 어떤 일 벌어지는지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별들의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예 나중에 이 탄소액도 계속 작아지다가 온도가 굉장히 뜨거워져서 막 3억 켈빈 막 이상 넘어가면서 탄소끼리 융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산소가 만들어져요. 그러고 나서 한가운데 또 이제 산소가 다 만들어지면 산소끼리 또 융합을 해요. 그러면서 또 규소가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또 싹 다 규소로 바뀌면 또 규소끼리 융합을 해서 철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핵융합 반응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됐죠? 여러분 뭐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절대 이거 외울 필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다시. 질량이 태양과 같은 별에서는 맨 처음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헬륨 만들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 가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탄소 만들어지고 거기서 딱 끝이었죠. 근데 얘네들은 이 헬륨 핵융합 반응에서 탄소 만들어지는 거에서 안 그치고 탄소가 산소로 바뀌고 산소가 규소로 바뀌고 규소가 철로 바뀌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양한 핵융합 반응이 끝까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지막에 생기는 게 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안쪽의 구조를 보면은요, 수소, 헬륨, 뭐 탄소질소, 산소, 규소, 철 이렇게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뭐 저기 다른 말로 양파 껍질 구조라고 해요. 양파 껍질 구조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엔 철까지만 생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별 안에서 핵융합 반응 요거를 여러분 뭐 다 외우실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선생님이 볼 때 이거는 베이스로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죠? 요거 두 개는 이제 태양과 같은 별에서도 일어나는 그냥 기본적인 핵융합 반응이니까 두 개는 당연히 알으셔야 되는 거고, 이 마지막에 규소 핵융합 반응으로 철 생긴다는 거 요거 세 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철까지만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럼 철은 핵융합 반응 안 하느냐? 네, 안 해요. 철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수축을 하게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 핵융합 반응 더 이상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핵융합 반응이 더 이상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 중력이야 맨날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건데 이거랑 대항할 힘이 이제 내부 압력인 거잖아요. 근데 내부 압력이 생길 수 있는 이유가 핵융합 반응에 의한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건데,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내부 압력이 더 이상 없다는 또는 약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철로 이루어진 이 핵이 샥 하고 작아지게 됩니다. 작아져요. 그래서 수축한다는 얘기예요. 수축. 자, 이것도 별표 100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 철이 뭐 핵융합 반응 일어난다 뭐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철은요 굉장히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에 융합을 하지 않아요. 화학적으로. 물론 이제 지구에서는 이제 뭐 산소랑 결합을 해서 자꾸 녹슬고 하니까 이제 뭐 불안정하다는 말도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 우주 공간에서 있는 철은 굉장히 안정해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화학적으로 아무튼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철까지만 만들어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태양 정도, 질량이 태양 정도인 애들은 막판에 탄소까지만 만들어지는데요, 그 이상은 만들어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중심에서 탄소끼리 융합할 만큼 온도가 뜨거워지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별에서는요, 내부 중심 온도가 굉장히 뜨거워져서 질량이 크니까 나중에 계속 다양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뭐까지 만들어진다? 철까지 만들어지고, 그 철로 이루어진 핵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샥 하고 작아진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철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무거운 원소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데 내부 압력이 이제 약해지니까 수축한다고 했죠. 무거우니까 급속도로 샥 하고 수축하게 돼요.
급속도로 작아지면서, 자, 작아지면은 에너지가 나온다고 했죠. 확 작아지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 뜨거워지면서, 주변이 엄청나게 뜨거워지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주변 물질들, 수소, 헬륨, 탄소, 산소, 규소, 얘네들이 한 번에 드륵 하고 핵융합 반응이 싹 다 일어나 버립니다. 자, 다시 철이 샥 작아지면서 주변 물질들이 한 번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빵 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대폭발이 일어나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초신성 폭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뽕 하고 이 철로 이루어진 핵이 작아지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해됐죠? 자, 근데 이 초신성 폭발이 얼마나 밝냐면요, 이게 저기 은하가 별이 막 2천억 개씩 모여있는 집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2천억 개 중에서 하나의 별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어떤 경우에는 그 은하 전체보다 그 초신성 하나가 밝을 정도로 밝아진다는 얘기도 있고, 예전에 저기 중국의 어떤 저 역사 기록에 보면은 한낮에도 관측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폭발입니다. 그래서 저기 지구랑 조금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은 그 에너지 때문에 지구가 아예 그냥 멸망해 버릴 정도로 그냥 굉장히 큰, 우주에서 굉장히 큰 폭발이에요. 이거는 초신성 폭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주기율표에서 이제 수소 헬륨이야 그 빅뱅 후 38만 년에 생긴 거고요. 그리고 그 태양 정도 질량의 별에선 탄소까지 생겼고,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애들은 철까지 생겼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요런 다른 무거운 애들 있죠.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양성자 개수가 더 많은 애들은 어디서 생겼느냐? 이 초신성 폭발에 의한 어마어마한 에너지에 의해서 중성자끼리 합쳐져 가지고 생겨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을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는 거, 뭐 금이라던가 구리라던가 은이라던가 뭐 카드뮴부터 해서 우라늄, 뭐 하여튼 이렇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전부 초신성 폭발 때 생긴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금이 희귀한지 아시겠죠? 금이 수소보다 희귀할 수밖에 없어요. 수소는 빅뱅 후 38만 년에도 엄청나게 많이 생겼는데, 금 같은 거는 초신성 폭발로만 생기는 거거든요. 그죠? 아니면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금 말고도 여기 보면 지르코늄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수은 이런 애들도 초신성 폭발로만 생겼으니까 그 수소나 헬륨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희귀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가운데 이제 철로 이루어진 핵은 계속 크기가 중력 때문에 작아지고 있거든요. 계속 작아지는데 이 주변 물질들이 이제 날아가잖아요. 지금 이제 날아가고 있는 과정을 이제 지금 사진으로 촬영한 건데, 이게 저기 개성운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그 초신성의 잔해를 지금 사진을 찍은 거예요. 아무튼 근데 이 주변 물질들이 지금 계속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날아가서 이 물질들이 우주 공간에 퍼져나가서 또 새로운 성운을 만들고, 그 성운에서 또 새로운 별이 탄생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편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가운데 철로 이루어진 핵은 계속 중력 때문에 찌그러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짜부가 되냐면은, 철도 원자니까, 원자가 철이 아마 저기 26번이에요 26번이니까 막 가운데 막 양성자 26개 막 이렇게 있어요. 양성자도 26개 있고 주변에 전자도 막 26개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 얼마나 짜부가 되냐면 이 전자랑 양성자랑 늘러 붙어버려요. 늘러 붙어버리면서 완전 전부 다 중성자로만 이루어진 저기 천체가 만들어져요. 이거를 이제 중성자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성자끼리 더 짜부라도 붙어버리면은, 중력이 너무 세서 붙어버리는 경우는 이게 블랙홀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그 유명한 블랙홀이에요. 그래서 블랙홀의 별명이 이제 별의 시체라고 불리거든요. 아무튼 요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재미삼아 말을 해봤어요. 자, 초신성 폭발하고, 초신성이 폭발했을 때 주위 껍질들은 다 날아가 갖고 우주 공간으로 퍼져 나가고, 걔네들이 또 나중에 새로운 성운을 만들고 새로운 별을 탄생시키는데, 가운데 철로 이루어진 핵은 계속 작아지다가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로 변한다. 뭐 요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채워봅시다. 같이. 별의 중심에게서, 자, 수소행룡합반응 딱 싹 다 끝나면, 아,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태양 정도 질량의 그 별은요, 적색거성으로 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들은 적색거성은 뺨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별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초거성이라고 해요. 초거성. 초가 이제 영어로 슈퍼거든요. 뭐 초특급 할 때 그 초자예요. 슈퍼. 뭐 초인 할 때 초자인데, 아무튼 그 초신성 할 때 초자예요. 초거성으로 진화를 하고요. 초거성 안에서는 여러 가지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면서, 자, 태양 정도인 별에서는 탄소까지만 만들어졌는데, 태양보다 큰 질량의 별들은 어디까지 만들어진다? 철까지 만들어진다는 거고, 중심부로 갈수록, 자, 무거운 거요, 가벼운 거요,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진 양파 껍질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규소 핵융합 반응이 막판에 끝나게 되면은, 자, 철로 이루어진 핵이, 자, 더 이상 핵융합 반응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급격하게 수축한다고 했고, 그 에너지 때문에 주변이 뻥 하고 날아가는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초신성 폭발이고, 자, 이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자, 어떤 원자가 생성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뭐보다 무거운 거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선생님이 배워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강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태양 정도 질량의 별에서는 탄소까지만 만들어지고요. 태양보다 큰 별에서는 철까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는 거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고요. 이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온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별의 내부와 초신성으로 만들어진 이런 원소들이 이제 우주 공간으로 막 퍼져나가게 되면서 나중에 또 새로운 성운을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 물질들이 별, 그리고 행성, 생명체 이런 거를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성운으로 시작했다가 뭐 주기혈성에서 뭐 적색거성이나 초거성으로 되고, 뭐 이렇게 뭐 행성, 상성은 백색해성, 뭐 초신성 폭발해서 중성자별 블랙홀 이렇게 되는데, 이 별의 진화 과정을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 단원에서 포인트는 적색거성과 초거성 내부에서, 그리고 주기혈성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소들이 생성되는지가 지금 포인트인 겁니다. 자, 됐죠? 자, 마지막으로요. 자, 이 초신성에 의해서 퍼져나간 원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초신성 때문에 그 껍데기 다 날아갈 때, 뭐, 애초에 그 초신성 생기기 전에도 탄소까지 생성되고, 막 철까지도 형성된 다음에 초신성 터질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막 싹 다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서 이렇게 성운을 이루게 되면, 그 성운 안에는 수소 헬륨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철도 있고, 철보다 무거운 뭐 우라늄이라던가 금이라던가 뭐 규소도 있고, 뭐 다양하게 모든 원소들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물론 수소 헬륨이 제일 많겠지만, 자, 그 성운들이 뭉쳐가지고 나중에 가운데 엑기스가 또 생겨나게 되고 새로운 별이 탄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이제 우리 태양계, 이제 태양계인 거예요. 태양계. 그러니까 이제 태양계에는 수소 헬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빅뱅 터지고 얼마 안 있어갖고 처음 생긴 별들은 수소 헬륨만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운 자체에 수소 헬륨밖에 없었을 테니까. 근데 지금 태양계 성운 같은 경우는, 태양계 같은 경우는 초신성으로 터지고 초신성 폭발해가지고 그게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서 다시 뭉친 거에서 생겨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수소 헬륨 말고 다른 애들도 많다는 거죠. 뭐 규소라던가 산소라던가 아니면 우라늄도 있고 금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 건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뭉쳐서 태양이 만들어질 때요. 만들어질 때 이 무거운 원소들은 멀리 못 날아가서 이렇게 태양이랑 가까이 위치했고요. 무거운 애들은 가까이 위치했고, 이 수소와 헬륨처럼 가벼운 기체들은 멀리 날아가서 멀리 위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태양과 가까운 행성을 보면 수성, 그리고 금성,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화성, 이 네 가지 행성은요, 무거운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멀리 있는 목성,
다음에 토성, 천왕성, 그다음에 해왕성 얘네들은 멀리 날아갔잖아요. 가벼운 원소들이 멀리 날아가서 가벼운 원소끼리 뭉쳐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금지화는 보통 이제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진 돌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죠? 지구도 거의 바닥이 다 돌이잖아요. 그죠? 무거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얘네들이 저기 지구랑 비슷하다고 해갖고 지구형 행성이라고 부르고요. 이 멀리 있는 애들은 목성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목성형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다시요. 이 크기가 물론 똑같진 않는데,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똑같이 나타내 본 거예요. 수금지화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고, 무거운 암석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고, 멀리 있는 애들, 멀리 날아간 애들은 목토천해 목성형 행성이고, 자, 얘네들은 주로 수소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구형 행성 뭐로 이루어져 있는지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산소, 그 다음에 규소, 그 다음에 철, 주로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그 나중에 대단원 2단원에서도 요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꼭꼭꼭 까먹지 말고 알아두세요. 지구형 행성이 산소, 규소, 철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뒤쪽에서도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요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구형 행성 수금지화는요, 오시페 이렇게 외우세요. 오시페. 산소, 규소, 철. 이것도 여러분 기호 외우셔야 돼요. 오가 저기 산소고요. 옥시즌 할 때 그 오자예요. 그리고 저 규소가 저기 영어로 뭐 실리케이트 뭐 이렇게 불러갖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앞글자 딴 거예요. 이게 규소고 이게 철이라는 거 기호 아셔야 되고요. 암석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 태양과 가까이 위치한다. 무거우니까 이제 멀리 못 날아간 거죠. 그리고 목성형 행성 목독천에는 가벼운 원소 수소랑 헬륨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태양과 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좀 궁금해하는 친구들 있을까봐 참고로 얘기를 해주면, 이 목성이랑 토성은 거의 대부분 수소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천왕성과 해왕성 같은 경우에는 안쪽이 한 60-70%가 얼음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서 거대 얼음 행성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얘네들도 바깥에는 싹 다 수소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벼운 애들이 멀리 날아가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지구형 행성을 이루고 있는 이 산소, 규소, 철은 우주에서 태초에 언제 생성된 거예요? 별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별 안에서. 이해되셨죠? 별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지구에 있는 뭐 좀 희귀한 거 있죠. 뭐 수은이라던가 금이라던가 우라늄 이런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지금 지구 안에 있어요. 있는데 그런 애들은 어디에서 태초로 생성이 된 애들이다?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우주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애들이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이 빅뱅 후 38만 년에 수소와 헬륨이 생긴 이래로 다른 원소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배웠어요. 태양과 같은 질량의 별에서는 탄소까지 생겼고,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의 내부에서는 철까지 생겼으며,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어디서 생겼다?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생겼고, 그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날아간 그 물질들이 다시 서로 뭉쳐서 새로운 성운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새로운 별이 탄생한 게 바로 우리 태양계인 거고요. 그 물질들 중에서 무거운 물질들, 막 산소, 규소, 철 요런 애들은 태양과 가까이서 지구형 행성을 이루고, 수소, 헬륨처럼 가벼운 애들은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목성형 행성을 이루었다. 이렇게까지 배웠는데, 여러분 되게 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이번 단어는 그냥 한 번에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으니까, 이해 안 된 친구들은 반드시 귀찮더라도 다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뒤로 돌아가게 하셔갖고 들으셔야 되고, 아까 말했듯이 막 태양이 막 요만했다가 적색거성으로 이렇게 커지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 그 원인 있잖아요. 왜 싹 다 헬륨으로 바뀌면 헬륨 작아져갖고 주변 뜨거워져갖고 여기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걔 때문에 또 여기 뜨거워져가지고 커진다. 그런 거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조금 어렵더라도 복습하면서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디어 또 중단원이 하나가 끝났고요. 이제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배워봤어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새로운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원소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알았으니까 원소 하나하나
대해서 자세히 배워볼 거예요.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원소 같이 또 재밌게 공부해 봅시다. 자,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